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사실 준비하면서 이번만큼 긴장한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 다음 강의가 최영관 소장 강의인데 며칠 전부터 저한테 운대를 준 게 뭐냐면 이 세상 최고의 강의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저한테 엄포를 놓길래 저도 어떤 강의를 할까 생각을 정말 일주일 그때부터 제가 거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뚜렷하게 정말 너무나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강의 교환이 사실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경계라는 이 강의를 꼭 오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의 제목은 경계를 주제로 삼았었는데 이 경계가 지금 뭐로 생각이 드시나요? 너를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 비트코인이 난리니까 옆 사람들 모두 다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강의의 주제는 선입니다. 선, 경계. 여기에 대한 제가 강의를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 경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본인 스스로 오늘 본인 자신한테 던지는 화두 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 대한 화두, 이 화두로 오늘은 경계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연 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한 번쯤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정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나요? 저도 정말 의문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과연 국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경계에 서 있나요? 자신 있게 내가 어떤 경계에 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과연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그 정말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사진은 우리가 정말 1월 달에 엘센트를 탄생시킬 때 제가 1호로 책자에 넣었던 한 페이지예요. 이 한 장이 정말 국가가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경계에 서 있는지를 의미하는 한 장이었어요. 제게는, 적어도 제게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장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젊은 친구가 우리 최 소장 혹시 최영관 소장님이 혹시 우리 최영관 소장을 모델로 연출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오마이뉴스의 1월 달에 나온 사진 한 장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뭘 보고 있나요? 아파트. 이제 아파트를 보고 이제 기자가 지나가다가 이제 이 젊은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 뭐라고 물어봤어요? 결혼요? 젊은이 왜 결혼했나요? 하니까, 결혼요? 저는 이런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나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이 세상. 그리고 국가는 그러면 뭐를 했나요? 나는 뭐를 준비했나요? 이 학생은, 그리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잠깐 편의점 알바하다가 직장 가면 그만이지, 내가 직장 가겠지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게 하루 이틀 알바가 끝나나요? 아니죠. 근데 단순히 이 젊은이뿐만 아니라 직업의 종말, 제가 수도 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노동의 종말, 직업의 종말,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로봇가 내 일자리를 대체를 하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젊은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경계에 서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럼 어떤 또 경계에 서 있나요? 여러분 과연 자녀들하고 직업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미래는 내 자녀들하고 직업 전쟁을 해야 되는 이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과연 1월 달에 우리 것도 또한 1월 달 우리가 백서에 들어간 내용이지만 작년 2018년 1월 21일 날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하다 방송에서 바로 비트코인의 강풍에 맞춰서 이러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그러면 이 방송이 왜 했느냐? 청와대 게시판에 이게 청와대 게시판이에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20만 명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제목이 뭐였느냐? 언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제목이었어요. 근데 22만 명이 여기에 대해서 답해라라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국가는 그럼 이 말이 이제 왜 나왔냐면은 그 비트코인이 강풍을 일으킬 때 모든 젊은 학생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젊은이들이 이 비트코인에 트레이딩 한다고 정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질 때였어요. 그래서 여기 패널로 나온 아나운서 두 분과 대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이 정부가 만약에 규제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는데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예, 이민 간다고 했습니다. 이민 간다고. 이게 바로 우리 국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면 이 말 속에서는 단순히 이 젊은이의 말에 이민 간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나요? 희망도 없지만 글로벌 시대가 왔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국가는 네가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나는 이민을 가서라도 내가 벌은 코인 가지고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어떠한 것도 국가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때 답변이 나온 게 뭐냐면 국가는 그러면은 세금을 걷도록 하겠다. 이렇게 불법을 막겠다. 그래서 수도 없는 우리가 국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작년 12월 달부터 비트코인은 본두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법 다단계 끝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그 뒤에는 조금 지나고 나니까 개인정보 불법이라고 했다가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자제령. 자제령이 뭐예요? 예, 공무원들은 조심해서 해라. 제발 좀 자제해라. 이런 자제령을 내려다가 마지막에는 개인정보 뭐 위반이라든지 또는 뭐 금융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올감했던 거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최근에 국가가 조용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렇게 칼날처럼 떨어질 때 작년에 우리가 올해 모든 코인이 ICO를 하니까 모든 코인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국가는 왜 다른 외국에서는 후진국에서는 뭐 ICO를 한다라든지 뭐 랜드마크를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대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는 또 서서히 어떻게 세금을 걷어볼까 이 하나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관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 관이에요. 그럼 과연 이 경계는 어디일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저는 2018년, 2019년은 이 코인에 대해서 미래는 뭐다? 국가와 개인의 화폐 전쟁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 화폐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페이도 있을 수 있고 코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뭔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러한 왜 그럼 우리는 저는 이런 걸 예언하나 이 시대의 흐름에서 지금 이 SNS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한 화두가 뭐예요? SNS 때문에 유통의 종말, 노동의 종말이 왔고 SNS 때문에 이 코인이 탄생했다면 이 SNS는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국가가 개인을 억압해서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할 수 없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의 화폐 전쟁 시대예요. 그게 우리일지 모릅니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러한 시대에 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서킷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커가 뭐예요? 예? 예.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코인이 24시간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주식 시장에는 특정 이유 없이 가열하면은 문을 닫습니다.
이게 바로 서킷 브레이커예요.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2018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서 다양한 연령대가 있지만 과연 내 인생의 서킷 브레이커는 어디일까? 내 인생의 경계는 어디일까? 이 경계가 어떻게 보면 다양할 수 있겠죠. 나의 건강의 어떤 건강이 이렇게 가다가 내리막길이냐? 내 삶의 어떤 경계는 어딘가? 내가 만약에 흙수저로 살았다면 금수저로 바뀔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수도 없는 우리는 경계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경계면에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몇몇 분들은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여기에 임한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53살 먹은 제 모든 과거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그렇지만 물론 버린 게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제 자신을 버린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제 행위를 모두 다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제가 제왕이 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인생의 서킷 브레이크를 오늘로 걸은 거예요. 경계에 2018년 그리고 2019년 이 경계에 저는 제 인생의 서킷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럼 어떤 경계냐? 국가와 개인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한 경계에 2018년, 2019년은 이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의 대물림을 하실 겁니까? 흙수저로 계속 사실 겁니까? 1센트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가상화폐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가상화폐 전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경계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가난의 대물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신분 상승을 할 것이냐 이 경계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계에 서 있습니까? 여기 와서 정말 겉으로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20년을 머슴으로 살다가 10년 주인이 되어보겠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물론 내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까 말한 시대와 때와 사람과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머슴과 주인의 경계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셔서 나는 개그로서 저 멀리 머슴처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이벤트도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은 뭐 내가 잘 뽑아야 되는 복골복이지만 내 손으로 내가 뽑고 내 손으로 내가 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여기는 주인학을 가르치는 뜨거운 경계에 서 있어요.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이 아직도 주인이 아니라고 나는 머슴이라고 노예 해방을 시켜줬을 때 반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주인이 되라고 하는데 혹시나 내가 아직도 아니라고 하고 계시는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우리 덤 777이 정말 제가 이 한 장 때문에 전 세계를 통일시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권유를 당했고 또는 얼마나 많은 권유를 하셨습니까? 돈 되니까 와봐라. 돈 되니까 와봐라. 정말 돈 됐나요? 이제는 선물하십시오. 샌드 투유,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우리 덤 777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모든 권유를 했던 이기심이었다면 우리 덤 777은 샌드 투유,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선물하는 이타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경계에 또 서 있나요? 아직도 여러분이 이기심으로 모든 것이 무장되어 있나요? 2018년을 넘어가는 시점에 여러분이 이타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덤 777의 모든 철학은 샌드 투유,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 경계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몫입니다. 2018년, 2019년 정말 이 경계에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정보의 차단 속에서 머슴으로 살았다면 2018년은 자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2019년 이 경계에서 여러분들은 선택하십시오. 이제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과연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제가 해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는 특정한 사람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은 이번 생에 그리고 오늘 이 경계면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곳은 없습니다. 자,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까? 아까 그 영상을 볼 때도 또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순간에도 그리고 저의 강의를 듣는 이 순간에도 왜 갑자기 이걸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복잡하니까 빨리 지나가라고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뒤를 보내버리네요. 그죠? 자, 그래서 돈, 코인, 노동의 종말, 플랫폼, 삶의 무게, SNS 모든 생각들 여러분들 오늘 스킵 브레이크 하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한 이야기지만 제 사진을 이렇게 자신 있게 박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오시는 분이 수도 없이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내가 산다. 내가 변해야 내가 산다. 내가 변해야 내가 산다는 이 말을 아무리 외쳤지만 별로 변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온 것 자체가 변화예요. 변화예요. 근데 이 변화를 그냥 여기서 머무른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즉,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여기 오신 분들, 여기 오지 않은 주위의 동료들, 친구들 잘 생각해 보셔요. 그 사람들이 과연 미래에 성공하실 것 같습니까? 신분 상승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다고 옆에 내 주위에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있는 사람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여기 오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들 보고 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천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 보입니다. 그 사람이 바본지 천재인지. 아까 내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우연한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바뀌지 않고는 99% 바뀌어서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기회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바뀌었을 때 남이 느낍니다. 남이 느낍니다. 내가 느끼지 않아요. 남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뀌어보세요. 이타심으로 바뀌세요. 내가 주인으로 바뀌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왔는데도 여러분이 주인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성공해서 집에 가야죠.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이 돼지 저금통이 정말 금딱지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성공해서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올해는 아니죠. 2019년에는 정말 성공해서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센트는 여러분이 발행자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거래소입니다. 여러분이 거래처고 사용자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 한번 돼 보시겠습니까? 네. AI 인공지능입니다. 자, 전라 퍼니랜드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라 퍼니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